충남대학교 박완신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 모델 제안에 관련된 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된 충남대학교 연구책임자 박완신 교수입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이론적인 배경 및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국립대학교 유형별 중장기 발전 모델 제안, 결론 및 재원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배경에서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ICBM이라고 하는 이 범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직업 세계관의 변화, 직무 능력의 변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대학의 핵심 역량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원격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 분석 및 대외의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보스 프롬, 맥킨지, 과기정통부, 연구소 다양한 부분에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런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이 필요로 한 역량들이 무엇이냐라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통적인 역량이 협업, 민첩,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업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재의 양성이 필요했고요. 그럼 국립대학교가 이런 환경 분석 및 대외 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건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국립대학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지역의 혁신,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코로나 위기의 환경 변화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인 요구 조건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였고요. 국립대학교 육성 사업의 지원 방향의 분석, 그다음에 해외 국립대학과 주립대학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교 유형별 중점 추진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여 국립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 모델을 제시를 하였고요. 국립대학교 육성 사업의 효용성 및 성과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범위는 사업의 추진 체계와 예산 편성 및 집행 성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사업의 추진과 재정 운영 효율성 방안 지시, 그다음에 대학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특화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지표와 자율성과 지표를 분석을 하여 개선 방안 도출 및 최적의 지표 설계와 성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우성과의 공유, 확산, 홍보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립대학교 유형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 모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료의 수집 범위는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의 기본 계획안,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에 대한 연차평가 컨설팅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 성과 발표의 자료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안된 연구의 내용을 보시면 1번 사업 추진 및 재정 효율화 방안을 위해 두 가지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여,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기초보학문 및 특학문 분야 육성,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마지막으로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에 관련된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3번은 최적의 성과 지표 및 설계의 성과 방안들을 단 항목은 사업원과 같습니다. 또한 우수성과 공유 및 확산 지속 방안을 위해 성과 사례를 분석하여 확산 지속 가능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은 국립대학교 역할은 학교라고 하는 국립대학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이외에 문화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평생 교육까지 해야 된다라고 교육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 및 주립대학 사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알토대학,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0년 전통의 알토대학이 세 개의 학과가 모여서 통합이 돼가지고 알토 유니버시티로 되어 있고요. 이 알토대학은 지역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 산하 협력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발전에 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행공대는 마찬가지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였고요. 아이트오베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빌랩 활동들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대학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의 균등기회를 제공을 하였고요. 최초로 온라인 학습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코세라를 가입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나 미네르바 대학도 지금 코비드 시대에 온라인 교육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책에 보면 93년도에 93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국제공대를 지정을 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였고요. 현재까지 3년 전부터 국립대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입니다. 연구의 개념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별 국립대학교 육성사업계획서 및 연차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요. 사업의 우수성과 및 홍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의 컨설팅 자료, 그다음에 선행 연구, 그다음에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의 현황, 요구도, 발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에 관련된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진은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전문성과 총체성, 현장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사업 추진체계 현황을 보게 되면 국가거점대나 교원양성대 그리고 지역중심대 모두 사업 추진 후에는 구성을 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도 내실 있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성과 관련 위원회는 기획재 산하에 두는 데도 있었고요. 또 성과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은 그런 대학도 있어서 이 사업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획처 위쪽에 이를테면 총장이나 또는 부총장 산하에 성과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육성사업 중점과제 및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에서 보시게 되면 1순위는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 비용으로 국가거점대가 43.1%, 지역중심대가 43.7%, 교원양선대가 47.7%였습니다. 2순위의 경우는 국가거점대는 기초 보학문 분야 육성, 지역중심대는 지역 사회기업, 교원양선대는 고등기업 확대 순위였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역 실적을 보게 되면 국가거점대가 93.4%의 예산을 저희 집행을 하였고요. 지역중심대는 91%, 교원양선대는 94.5%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역을 분석을 하게 되면 편성 내역과 동일하게 이 특화 전략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좀 하였습니다. 그럼 대학 유형별 중점 추진 프로그램의 추진 실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작년에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제시할 때 기본 예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그 예시에다가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규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발전 전략 수립,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지역 현안 해결,
대학자원 개방 공유, 교육문화 그리고 보건복지 체험 공간으로서의 대학이라는 충점 추진과제를 설정을 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했고요. 일본에서 보시는 지역 발전에 관련된 전략 수립과 이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그 대학별로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타 대학이나 타 사립대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중추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역 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5번 항목의 교육문화 보건복지 부분에서 대학 내의 도서관, 박물관, 전산실 이외에 스포츠 컴플렉스나 보건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 부분에서 취약계층의 청소년 지원,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의 대입 전형 기회 확대, 취약계층 및 다문화대학원생 지원, 그다음에 장애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 지원, 마지막으로 겁점대만 해당하는 후학습자 전담 과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설계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었고요. 다만 3번 항목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다문화에 대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은 일부 진행이 돼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기초학문, 보학문 및 특화학문 분야 육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가 사실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연구진이 고민한 결과 대학 간의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대학하고 지역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특히 이번에 해당되는 대학 지역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대학 지자체 간, 대학 산업체, 대학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대학 교육청, 그다음에 대학 지역사회에 같이 부합되는 프로그램들을 오른쪽과 같이 예시를 들어서 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체계적으로 국립대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 부분에 대해서 캠퍼스 균형 발전, 대학 특성화 모델 구축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 교대 교육과정 개편,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련된 핵심 과제들이었었고요. 1번하고 2번 관련된 항목들이 처음에 1번 항목들이 설계가 됐을 때 국립대학 간 통합을 하게 되면 이 대학 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사실 통합하지 않은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설립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이 많이 있어서 이 캠퍼스의 균형 발전 부분에는 이 통합한 대학뿐만 아니라 통합하지 않은 국립대학교 내에서도 단과대학이나 이 학과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시설 인프라, 시스템, 제조에 관련된 부분들을 재구조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항목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국립대학교 특성에 맞는 모델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인당 학생 교육비는 이 사립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굉장히 부족했고요. 1인당 연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39개 대학교의 국립대학교의 평균 실적이 이 수도권 대학의 평균값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성과지표입니다. 오른쪽에서 합계해서 보시게 되면 이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에 관련된 자유성과지표들이 120개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련된 이 성과지표는 18개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지역 및 대학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은 거점 국립대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지역 중심대나 교원형 성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학교의 여건상 지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유형별 우수 사례를 보게 되면 강원도는 창업 프로그램, 경북대는 온라인 강의 개발 사업,
경상대는 기업가 중심대학, 부산대는 발달 장애 성인 교육을 위한 비학위 과정, 전남대는 인권 및 생활 법률 강좌, 전북대는 공공기관 연계 특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제주대는 전통시장의 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충남대는 창업지원 기반 조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창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여 운영을 하였고요. 충북대는 사회 혁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역 중심대는의 경우 강원 원주대는 지역 상생, 경남과기대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제고, 금호공대는 캡스톤 디자인, 목포대는 지역 생활 문화 축제 등이 있었습니다. 서울과기대의 경우 취약 지역을 찾아가는 과학창의 융합교육이 진행이 됐었고요. 순천대 같은 경우는 이 국립대학교 육성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학사구조 개편까지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안동대는 취약계층 관련된 프로그램들, 창원대는 지역 다문화 사회 조성, 한경대는 현장 실습 지원 원스톱 플랫폼 제공, 교통대인 경우 교통대하고 한밭대학교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여서 공동 교육과정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교원 양성대의 경우에는 경인교대인 경우 대학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였고요. 대구교대는 슬로러너에 대한 전문 지도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교대는 ODA나 다문화 국제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한국교연대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수업에 관련된 연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학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 요인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 30%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혁신 도시법이 제정된 것이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에 따른 국립대학교 중심의 고등체제의 혁신을 그래도 국립대학들이 잘 수능해서 좀 정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면 위험 요인은 학령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 학생의 유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강점 부분들은 39개 국립대학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의 역량이 굉장히 우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차 학문 분야의 차별화된 융복합 교육 및 연구가 가능하였고요. 저렴한 교육비가 이제 강점 분야였습니다. 약점 부분에서는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현저히 낮았고요. 그다음에 학사 구조 및 교육 과정이 경직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점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수학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국립대학교 특성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SO 전략, 국립대학교 네트 활성화 및 입시제도를 활용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ST 전략,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국립대학교 혁신을 필요로 하는 WO 전략, 그 이외에 WT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교 발전을 위한 대국민에 대한 재학생 의견 수렴 및 분석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국민 2,0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요 국립대학의 역량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설문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63%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은 각 지역의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국립대와 수도권의 사립대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주요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국립대와 수도권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32.3%, 수도권 사립대가 더 뛰어나다고 했던 부분들이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응답에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가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1.5%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비, 학원비, 등록금 등 대학을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교육비 측면에서 국립대와 주요 수도권 사립대를 비교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라는 응답에 국립대가 훨씬 저렴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등록금, 기숙사 제공 등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 교육을 기회를 제공할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94.4%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고요. 다음은 우수한 교수, 교육시설 등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에서의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8.6%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성과를 제공하여 지역의 산업 발전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7.3%가 됐고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89.4%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전을 통해 인재 및 연구의 균형 발전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89.6%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전국 31개 국립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좀 하였고요. 이거는 충남대학교 아시아연구에서 진행한 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좋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국립대 학생의 학습 역량 수준을 수도권 소재대학과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에 수도권에 있는 주요 사립대 수준이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1번의 명문 사립대 수준은 서울대 연고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에 있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의 기타 사립대 수준은 대학 평가에서 랭킹 10위 이후에 있는 대학의 수도권 대학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죄송합니다. 몇 번이죠? 슬라이드가 잠깐만요. 다음은 현재 재학 중인 국립대 교수의 교육 역량 수준을 수도권 소재대학과 비교하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라는 응답에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이라고 41.2%가 응답을 좀 하였습니다. 재학 중인 현재의 국립대를 수도권의 주요 명문 사립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까? 라는 응답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62.3%였고요. 현재 재학 중인 국립대학에 대한 기하의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라는 응답에 50.3%가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30.5%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본인이 희망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졸업 때까지 가장 매진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응답에 전공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이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및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응답에 47.7%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시설비, 장학금 지원 이외에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육성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응답에 31.1%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또 들어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등의 정부 지원 사업이 국립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의 응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등의 정부 지원 사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응답에는 장학금 지급이 액수나 수의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교육 환경 및 여건의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시되는 기술적 산업적 변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AICT의 첨단 과학기술 또는 그것의 활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제일 우선순위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술적 산업적 변화가 기와의 진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에 약간 연관이 있거나 매우 연관이 있다는 부분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술적 산업의 변화가 기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가 이제 48.3%, 그다음 매우 영향을 미친다가 33.9%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진은 학내 구성원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39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보직자를 포함해서 총 202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국가고점대가 51명, 지역중심대가 96명, 교원양sen대가 55명의 답변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네. 가장 높은 게 A8번에서 보시게 되면 국립대학 교육성사업은 우리 대학의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가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A6번인 국립대학 교육성사업은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3.82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 각 국립대학교 중심별로 링크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학협력 발전에는 기여하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B3 육성사업의 연차점검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냐는 질의응답에는 3.73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B4 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컨설팅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냐는 질문에 3.7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학 유형별 중점 추진과제의 중요도 및 실행도를 분석을 하였고요. 국립대학 전체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과 대학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학 유형별 지역사회 기여 중점 추진 과제의 중요도 및 실행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국립대학교의 경우에 지역 특화 양성이 요구가 매우 높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거점대의 경우에 지역 특화인재 양성의 요구도가 높았고요. 지역 중심대는 지역 특화인재 양성의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교원 양성대의 경우에는 대학 자원 개방 공유와 문화 공간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중점 추진 과제의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결과 전체 중립대학교의 경우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 대입 전형 기회 확대와 장애 학생 학습 환경 개선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초 보학문 및 특화 학문 분야 육성 및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결과 전체 국립대학교의 경우 연구자 및 학무 후속세 지원이 요구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학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중점 추진 과제의 중요도 및 실행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도가 높은 게 없었고요.
국가 거점 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대학 간 실험 실습 기자재의 공유가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중심대의 경우에도 특별히 요구도가 높은 최우선 과제는 없었습니다. 교원 양성대는 대학 간 공동교육 혁신센터와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 중점 추진 과제의 중요도 및 실행도를 분석할 결과 전체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특성의 모델 구축 운영이 요구도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고요. 국가 거점대의 경우 캠퍼스 균형 발전과 대학 특성화 모델 구축 운영, 지역 중심대는 특별히 요구도가 높은 최우선 과제는 없었습니다. 교원 양성대는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대학 특성화 모델 구축이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성과 지표 및 성과 관리의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결과 전체 국립대학교의 경우 연구 성과 지표, 고등교육 기획 운동 지표, 교육 여건 지표가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발전 협의회 기능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전체 국립대학교의 경우에 참여대학 공동제항 수렴 및 공동대응, 대학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사업의 발전 전략 개발 및 공유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교 유형별 중장기 발전 모델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부산대학교에 있는 김석수 교수님의 관련된 자료와 저희 연구진들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국립대학 유형별 기능상 집중화 전략 관점에서 국가 거점대는 미래 성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대학으로서 융합교육을 기반으로 첨단 원천 기술 및 융합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지역 중심대의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가 동시에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교원 양성의 경우에는 양성대의 경우에는 초등교원의 교원 양성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학문 분야 관점에서 국가 거점대의 경우에는 기초부 학문 및 다양한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융복합 기반의 미래 선도 학문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국립대학교 유형별 경쟁력 관점에서 국가 거점대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그다음 비전을 제시해주는 비전 프로바이더로서의 지역 발전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역 중심대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화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었고요. 교원 양성대의 경우는 교육의 특화 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교 유형별 네트워크의 기능 범위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립대학교는 기업,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및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지역 중심대와 교원 양성대의 경우에는 지역 네트워크의 스포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돼서 국립대학교 역할, 공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혁실, 지역에 있는 균형 발전을 잘 꾀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면 아마 미래에는 다음과 같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상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반 동안 39개 대학교의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에 관련된 기본 계획, 실적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 확대 및 지속할 필요가 있었고요. 국립대학교 발전과 공공성 강화와 지역 혁신,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교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인정 절실한 필요한 실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연차평가 및 컨설팅 방식 관점에서는 국립대학교 연차평가 및 컨설팅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면 평가 및 컨설팅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상신 컨설팅 체제를 운영을 해서 이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5대 중점 과제 및 중점 추진 과제에서 유형별 대학 모두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에 관련된 구축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제시를 하였으며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립대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부로부터밖에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예산이 많이 배정됐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일정 부분에 좀 가이드라인을 줘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발전 협의회에 대해서는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발전 협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기능 중에서 참여대학 공동 제안 수렴, 그다음에 공동 대응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국립대로부터 의견 수렴의 기회를 자주 갖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립대를 대표해서 교육부 및 연구재단과의 협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각 대학의 예산 운영을 대학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들에 관련된 참여자분들은 일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또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양은 많은데 짧은 시간 내에 키워드 중심으로 발표하느라고 조금 미흡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 공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